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팽수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가 개설 7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시청자를 보면요. 여성이 65.1%로 훨씬 많고요. 시청 연령층은 만 18세에서 24세가 24.6%, 만 25세에서 34세가 40.2%로 20대 그리고 3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팽수의 자세,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팽수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하게 팽수처럼 한마디 해볼까 봐요. 경제 사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경제 뉴스 들으면서 막 알아듣는 척 하는데 실제로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을걸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솔직하게 경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생경제 청취자도 팽수TV 100만 명처럼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겠죠? 2019년 11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에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요. 조합원들은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한참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남 3구역만의 일은 아니라고 해요. 재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일단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네. 저는 팽수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당당하게 물어볼 겁니다. 네. 저도 뭐 3구역에 있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소장님은 재개발 전문가시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네, 한남 3구역은 이제 2003년에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이제 16년 만에 2019년 3월 29일 날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났습니다. 네. 전체 이제 5,8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제 애초에 계획보다는 이제 29층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이제 22개층으로 해서 이제 한강 조망권과 그다음에 이제 남산 조망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구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네. 건설이 계획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남 3구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 공사비가 한 2조 원 정도 되고 전체 사업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나군요. 그런 사업입니다. 역대 최대 재개발이에요? 네. 재개발 사업으로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장 네. 규모가 큰 거군요. 네. 사업 규모가 7조 원이고 강북 대표 사업장이고 사실 뭐 한남 부자 동네인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 한남 더 힐인가요? 네. 그 부자 아파트잖아요. 부자 아파트들도 있고 뭐 한남동 그럼 뭐 재래적으로 약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빈부가 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재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재개발이 된다 그랬을 땐 하나의 서울의 어떤 랜드마크로 네. 강북을 대표하는 주택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랜드마크 뭐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곳에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결국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다가 네.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일을 했길래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뭐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과열 양상이 빚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까지 지속됐죠.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된 이후에도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져 갖고 사업이 불투명하게 이제 지연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이제 우리가 반포 지구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 사업장이죠. 근데 이제 한남지구 3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건설사들이 이렇게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남 3지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이어서 이제 따르는 2, 4, 5지구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건설 경기가 국내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하고 수주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 수주 확보를 위해서 이제 치열한 네. 어떤 눈치 싸움을 비롯해서 이제 선심 공세가 본격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정법 위반, 이익을 공유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산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어떤 행위가 이번 국토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받게 된 어떤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선 욕심낼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들이 있는 건데 아까 도정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익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가 이제 조합에게 이제 과열 양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선심 공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 표 달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업체명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검찰 조사 중이죠. 네네. 근데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의 지침 중에 이제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10에서 30%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임대주택을 아예 제로로 하겠다라는 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정비법상 재산상의 이익 약속 금지를 위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주비 지원의 경우에도 2017년 8.2 대책과 9.13 대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뭔가 준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이 내놓은 공약들 중에 임대주택을 아예 안 짓겠다라든지 네. 뭐 이주비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 공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불법이라는 법에 거죠. 법에 위법사항이 있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현대건설도 얘기를 하셔야죠. 현대건설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되는데 원래 지금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0%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사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이제 위반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과다한 경쟁 가운데 이런 공약들이 남발된 거군요. 네. 위법성이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화가 날 만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사업 규모의 재개발 현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공약들을 건설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괘씸죄가 더 컸을까요? 이 두 가지 조치.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 이게 어떻게 이런 강력한 카드가 나왔을까요? 아마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이게 규제가 된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에서도 의외의 어떤 반응이었다라는 이제 논평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가격을 안정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통하자라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선 내내 어떤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택가격을 다시 또 오르게 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부분 또 어떤 이런 그 불법을 계속 묵인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져서 또 다른 어떤 과열 수주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번에 좀 강력한 규제 조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한남 3구역의 재개발 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니까 네. 이 조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지금은 네. 위법이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검찰 수사 결과 이것이 이제 위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한남 3구역을 푸는 해법은 상당히 이제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고 그러게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모여서 2시부터 회의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조합에서는 지침을 건설사에게 줬을 것이고 건설사에서는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한테 수주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서를 낸 거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땐 조합에서 뭐 특별히 하자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건설회사들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이거는 위법한 부분이 한 20여 가지 된다라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조합의 재입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재입찰을 만약에 강행한다 그랬을 때에는 조합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열리는 이제 총회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예측하기에는 이거를 수정 제안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의견만 수렴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3개사의 어떤 합동 설명회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수정 사업안을 제시 후 다시 재입찰이 아니고 이제 수정 사업안을 제시 후에 입찰.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조차도 최소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수정안을 만드는 데만.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12월 초에 있었던 대의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다시 수순의 과정을 밟는다 그랬을 때에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조합원들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있겠죠. 또 이것이 수정 사업안을 제시 후에 입찰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3개사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그러게요. 규명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또 다른 또 양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요번 이 사안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소장님이 아까 건설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씩 꼽아주셨잖아요. 네. 예를 든 겁니다. 예.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미 알려진 게 이 정도라면 네. 경찰이나 검찰 조사 결과 당연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수사관이나 법률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토부가 어쨌건 문제가 있다고 위법 사항이 있다는 건 있는 법에서 어긋났다고 이야기를 네, 그것만큼은 이제 좀 분명해 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서 네.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약속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위법 행위가 분명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수정 제안서를 써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제외하고 네. 3사로부터 사업 조건을 다시 제출받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국토부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 의견 표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닥이 잡힐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3개 건설사가 위법한 행위 판결이 난다 그랬을 때는 또다시 무효 논란이 좀 야기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번 건으로 인해서 한남 3지구의 어떤 사업은 한 6개월 정도는 논란거리가 돼서 이제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132조의 어떤 이익 금지를 어떻게 이제 해지해 나가느냐가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관건이라고 하겠죠. 이 한남 3구역 1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도 좀 궁금해요. 다시 한번. 한남 3구역의 이 지금 사건이 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 이 추진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좀 벗어나 있고요. 이것이 이제 6개월 정도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한다라면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그렇죠. 이제 되는 어떤 이런 사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위축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더욱 위축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논의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들이 사실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강자죠. 네, 강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장이 한 37개 정도 되는데 이 3개사가 가지고 있는 곳이 13곳이에요. 건설 선정으로 된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위법 사항이 밝혀진다 그러면 2년 동안의 입찰 자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 근데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위배가 됐다.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부각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3개사들이 이제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제 각 사당 1,500억
원씩 이제 보증금을 냈죠. 그래서 한 4,500억 정도 되는 이 입찰 보증금이 네. 위법 여부에 따라서 또는 조합의 어떤 관여 여부에 따라서 몰치가 될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어떤 논란이 있어서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래야겠네요. 이걸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 전문가시고 많이 보셨으니까 소장님 이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있었지만 이제 그 솜방망이로 끝났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반포 사태 이후에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이제 이번이 첫 적용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고를 네. 했군요. 네. 가이드라인을.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건설사들의 과열 양상이 빚어질 때 국토부가 좀 진작 개입하지. 네. 한남 3구역만 한 개 한다 해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파이가 큰데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거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즉각 급등한 이후에 뒤늦게 강수 뒷북으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닌가 국토부가. 이제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의 이제 제가 봤을 땐 한계라고 생각 드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민간 사업이라든지 건설사의 어떤 사업 내용과 조합의 사업 내용을 간섭을 하고 뭐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반대적인 부작용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은 어느 측면에서는 사후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남 3지구를 쳐다보니 이게 좀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실질적으로 도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네. 이제 정부 정책에서 반하는 LTV 40% 그다음에 이주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안 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에서 100%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최대 어떤 문제를 만드는데 야기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공급 줄어들면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 더 문제 아니야? 이런 말. 근데 전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같은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소장님이 그렇게 해석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제 기억 제대로 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대표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해석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특히 서울에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고 이것은 건설사 스스로의 어떤 과당 경쟁 또 일부 조합의 이제 무기인에서 이제 만들어진 불법 행위로 인한 어떤 이제 처벌적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 효과는 약간 갭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건설사들이 조심은 하겠죠, 앞으로? 네. 네. 결국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뭐 보여주기나 아니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퍼주기식의 어떤 입찰 수주보다는 실질적으로 튼실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건설 어떤 관행이 사로잡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면 이번 조치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네. 해당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연기된다라면 한 16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재개발의 어떤 사업성이 또다시 한두 달 아니면 1년 이상 연기가 된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적 사유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형평 있고 좀 조화롭게 해결해내는 어떤 좀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네, 돈이 많죠. 네, 기다리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재개발 기대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가고 막 변수들이 생기면 얼마나 고민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의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 조치 내려진 내용에 대해서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29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소감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